관동병은 원래 지금 청담고 신입생 안 뽑지? 안 뽑지 않냐? 좀 뽑냐? 그래, 저희 반프로 간다 했는데. 여튼 청담고는 별로 볼 필요가 없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경기고 미안한데 경기고, 뭐 단대부고 이런 데 가면 이제 힘내야지 뭐. 경기고 썼냐? 지한이는? 너도? 왜? 아니야. 관동 별고 봅시다. 경기고 썼어? 경기고 출판사 끔찍해. 금성 출판사라고. 근데 니네 나중에 그 금성 출판사 자습서를 보면은 약간 옛날 신문지 똥 닦는 그 신문지 느낌이거든. 자습서가 개필딱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근데 경기고 문법은 그러면 의문부터 해가지고 다 가르쳐준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좀 많아. 이지망 어디 가는데요? 영동? 영동은 어려워 국어가. 뭐 여튼 봅시다. 비로봉 천천히 해볼게. 비로봉은 삼봉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삼봉우리. 상상두라는 것은 머리 두자를 써서 꼭대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기 뉘신고 귀의 동그라미. 여기서의 기는 그것은 그것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누구신가? 동산태산 가로 열고 닫아볼까? 이 동산과 태산은 원래 이 공자의 말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중국에 있는 산들이에요. 중국산이라고 적어보죠. 메이드 인 차이나 말고 중국산. 자, 그래서 여기서 중국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것이 높다고 어느 것이 높다고 하던가, 노국이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자가 이 산에 올라갔을 때, 와, 우리는 산에 올라가니까 어때? 좋네, 엄청 멀리까지 넓게 보였겠지. 옛날에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참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았구나, 이런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국이 좁은 줄도 우리는 몰랐거든. 넓거나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우리는 평소에 적다고 말을 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어와 저 지위를 어이하며 알 거이고, 저 지위의 동그라미. 여기서 디위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지위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지위는 동산부터 어이하여 적단 말인가, 이거에 대한 지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에 대한 지위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뭐 관직이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지위는 저 높은 경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되나요? 납득되나?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괴이할까? 고이할까는 괴이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상할까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사자봉의 체크. 자, 그래서 어디서? 비로봉 상상두에서 사자봉으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공간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 그 알패는 앞에라는 의미고요. 너럭바위, 넓은 바위입니다. 활용세가 되었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세라는 되어 있구나 하는 감탄의 표현입니다. 감탄, 영탄. 자, 근데 이제 여기 활용세, 새의 동그라미, 이거는 이제 활용소거든요. 활용소예요. 이 소자는 연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못. 옆에 써볼까요? 못, 택, 담, 지, 소. 못, 택, 담, 지, 소. 이렇게 5개 단어가 나오면 이건 싹 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못, 택, 담, 지, 소. 오케이? 이해했어? 천년 노령의 체크.
구비구비 서려 있어. 구비구비니까 이것도 뭐예요? 음성 상징어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얘는 의태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야에 흘러내어 창해에 이루어지니 주야는 밤낮에 대한 이야기고요. 밤낮 흘러가서 창해의 밑줄. 창해는 푸른 바다입니다. 여기서는 가로 열고 동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동해에 이어지니 풍은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3일 후를 지내려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일 후에 체크.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싶으면 사실 이 부분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 그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너네 혹시 그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 들어봤나요? 그치, 들어봤지. 거기서 이제 원래 개천에서 용이 그냥 바로 나는 건 아니고 이제 뱀이 구렁이가 되고 구렁이가 이무기가 되는 거죠.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면. 근데 이 이무기가 여의주를 무는 순간 용이 돼서 승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이 활용이라는 거는 용이 될 만한 것이 용이 되는 그 연못이 되었다. 활용소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 이무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무기가 여의주를 얻어서 하늘로 올라갈 때 3일 동안 비가 내린다는 전설이 있어.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도 창에 이어져 있으니 풍운을 언제 얻어서 3인을 내려는가 라는 것은 언제 용이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근데 용이 된다는 말은 비가 온다는 이야기지. 그럼 여기서는 여기까지 납득했나요? 지안이도? 음의 이온 풀의 밑줄. 여기서의 풀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여기서의 풀은요, 원래 이 풀이라는 단어는 민초 들어봤나요? 민트초코 말고 민초 안 들어봤나? 우리가 이제 개화기를 지나고 조선시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주의래. 그 사회에서 그 혁명운동이 있었잖아요. 민주화운동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도 대부분이 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싹 다 백성에 대한 이야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백성이라고 적어주세요. 다 살아내어 살아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다 살려내고 싶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 살려내고 싶대. 백성들을 뭘 해서 3일호를 내리게 해서 누가? 화자가. 그래서 여기서의 용은 화자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노령은 화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령이 화자가 됐던 건데 화자가 백성을 먹여 살리겠다, 살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근데 이거는 작품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정철의 관동불곡은 정철이 강원도 감찰사, 지금으로 말하면 강원도 도지사가 돼서 그 강원도로 떠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감찰사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직함을 맡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좋은 정치를 베풀어야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용이 돼서 백성들을 먹여 살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선정에 대한 포부가 되는 거죠. 선정포부라고 적어주세요. 선정에 대한 포부인데 포부는 배포 이렇게 해야지 다짐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선정은 좋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현우가 이거 이해됐어? 좀 어려운데. 자, 그럼 배경부터 한번 처음부터 이제 가볼게. 방금 이제 작품 보고 배경을 설명했으니까. 이제 원래 이 작품 배경 자체가 이 정철이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한데요. 이게 이제 고려하고 조선 때란 말이지. 조선 때. 그때 여기 이제 지금의 서울이가 이쪽에 이제 한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태백산맥이 우리가 있죠.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가 동해가 되겠죠. 강원도니까 속초로 가는 중이에요. 이쪽에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얘는 이제 기행가사라고 해서 움직임, 여행에 대한 이 노래야. 그래서 이 서울에서 임금이 너 감찰사 해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산맥을 넘어가는 내용이에요. 원래 산맥을 넘어가는 내용. 근데 이 산맥을 넘어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진짜로 경기고 가게 되면 이제 보게 될 텐데 교과서 페이지로 한 9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자체에서 다 여기서 인사하고 떠나요, 어디로 가요, 그러면서 산봉우리 넘어가면서 지금 여기서 나왔던 비로봉, 상상도, 활용소 이런 거는 싹 다 이 태백산맥 언저리에 있는 지역들을 직접 걸어가면서 쓴 글들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근데 이제 이 산이 높으니까 가다 보면은 이렇게 산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산봉우리들이. 그치? 그리고 이 사이사이로 뭐가 흘러요? 물이 흐르겠죠. 물이 흘러요. 그래서 이 물이 흐르는 게 마치 용이 굽이굽이 서려져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지. 이해됐나? 근데 이 용이 아까 뭐라고? 하늘로 올라가면 비를 내려주는 존재라고. 그래서 얘가 풍운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가면 비를 내려줄 거예요. 그래서 삼위루에 대한 표현이 나온 거고, 이 삼위루가 내렸을 때 백성들을 다 살리고 싶어요. 음의 이온풀을 살리고 싶어요. 백성을 살리고 싶어요. 이런 뉘앙스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노룡 자체는 화자가 좋은 정치를 베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납득됐어? 그래서 이제 삼위루가 정확히 말하면 삼위루 자체가 선정에 대한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마하연, 연의 동그라미. 이 연이라는 거는 너네 천지연 폭포 들어봤나요? 제주도 가면 천지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폭포연자예요. 폭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묘길상은 상서로운 앞문제, 제의 동그라미. 여기서의 제는요, 언덕, 고개 제자입니다. 언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화자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느껴지는 거죠. 위나무 썩은 달이 불정대에 올라하니, 불정대로 올라갔습니다. 천심절벽을, 천심절벽이라고 하면은 그냥 절벽인데 아주 높은 절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공은 공중에 반틈 세워두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은하수 한 구비를 천천히 베어내어 실같이 풀쳐있어는 풀어헤쳐있다라고, 풀어헤쳐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배같이 걸었으니 여기서의 배는 버의 이의 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제 이 말은 또 뭐냐면요. 이제 이런 거죠. 보시면 천심절벽이라고 했으니까 절벽이 이렇게 막 있습니다. 절벽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절벽이 있어. 근데 이거를 반공이니까 화자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중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걸어두었단 말은 이렇게 이 절벽들이 걸려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한 것처럼 은하수 한 구를 버여내어 실같이 풀쳐서 배같이 걸었다라고 했다는 것은 그 너네 배틀 짜는 거 봤냐? 배틀? 물레 같은 걸로 만드는 거 본 적 있지? 거기 보시면 이제 오천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오천이 그 걸려 있는 것처럼 얘가 걸려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그 절벽이 이렇게 층암 절벽들이 층층 이렇게 쌓인 모습을 이렇게 배가 걸려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지. 이해됐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도경의 밑줄, 이 경의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이런 한자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도는 그림도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경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경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규칙, 규율 혹은 뭐 어떤 정석들을 모아놓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경국대전 들어봤죠? 경국대전, 조선시대의 법전. 그래서 그때의 경자로 이 경자를 쓰는 거예요. 규칙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도경이라는 건 어떤 문서에 대한 이야기고, 도경 12구비가 내가 볼 때는 여러희라. 그래서 여러 개다. 이적선은 중국의 유명한 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태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있어라니까 지금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고처는 다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은 중국에 있는 산입니다. 여기보다 낫단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산을 이태백이 좋다고 했는데 내가 서 있는 태백산맥에서 보이고 있는 산들의 풍경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산중을 매양 보라. 산을 매일 보겠는가. 매양은 매번, 매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해로 가자쓰랴. 동해로 가자꾸나. 그래서 드디어 이제 뭐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태백산맥을 넘어서 동해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녀완보하여 남녀의 밑줄. 이 남녀라는 것은요, 수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수레인데 뚜껑이 없어. 뚜껑이 없는 수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타고 다니는 거죠. 너네 미스터 선샤인이나 이런 거 본 적 있나? 안 봤나? 여튼 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대감들이 수레를 타기는 타는데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앉아가지고 덜컹덜컹하고 가는 거 본 적 있지. 뚜껑 없는 거. 보통 어디 등청하거나 할 때 이제 쓰는 건데, 여튼 그런 수레가 있습니다. 수레를 완보할 때 완자는 느리로 완자입니다. 그래서 완보는 천천히 걷는다. 산영루에 올라가니, 산영루니까 이것도 누각에 대한 이야기죠. 영롱한 벽계, 여기서 영롱은 영롱하다 할 때 그 영롱이에요. 영롱하다. 벽계는, 이 벽계라는 단어는 알아두세요. 벽자가 푸를 벽자고 개가 신의 개자입니다. 푸른 시냇물과 푸른 시냇물입니다. 푸른 시냇물과 수성제조는 수학할 때 숫자예요. 샘수에 대한 이야기. 성은 소리성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의 조자는 이제 새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자는, 여기서의 제는 울제자입니다. 새우 울음소리에 대한 이야기죠.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줄을 가로 열고 닫아서 별표 한번 쳐봅시다. 이 말은 이제 왜 별표를 쳤냐면, 봐봐. 화자가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지. 그치? 자연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이제 동해로 가야 돼. 그러면 얘는 동해로 떠나고 싶겠어? 안 떠나고 싶겠어? 원래는 안 떠나고 싶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떠나기 싫어. 근데 이거를 지가 떠나는데 지가 슬프다고 해야 되는데, 누구랑 누가 슬프다고 그랬어? 시냇물과 새가 원망한다 그랬어, 이별을.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이입물들인 거예요. 본인이 떠나기 싫으니까 산에 살고 있는 새들과 산에 있었던 계곡이 나와의 이별을 원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런 게 바로 주객전도의 표현입니다. 원래는 주체와 객체가 바뀐 거죠. 원래는 주어인 내가 걔네와의 이별을 힘들어한다 이래야 되는데, 목적어 부사어인 걔네가 나와의 이별을 힘들어한다 순서가 바뀐 것 때문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관농병원 이거는 극히 일부예요. 거의 교과서로 따지면 한 반 페이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학계에서 관농병원 시험 범위가 들어가게 되면은 뭘 하냐면은, 이렇게 내가 현대 해석을 다 해주거든. 지금은 이제 감 익히는 거니까 하나씩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고, 나중에도 본문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주긴 할 텐데, 그때는 이 원문을 줘요. 그러면 한글로 니네가 싹 다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표현법이 체크가 되고, 그리고 그래야 화자가 이렇게 이동을 했구나, 이 이동한 내용에서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었구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농별곡의 특징은 경치 감상도 있긴 한데 5개 있어. 와, 경치 좋아요도 있지만, 와, 임금이 보고 싶어요도 있고, 그 다음에 와, 저 가서 좋은 정치할 거예요도 있고, 그리고 씨발 존나 힘들어요도 있고, 저는 신선처럼 살고 싶어요도 있어. 그래서 장소마다 그 특색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 한번 보겠습니다. 유한 라산기. 라산기죠. 기의 동그라미. 그래서 기는 뭐예요? 수필, 교술 갈래요? 문학이다 라고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후 검은 안개가 몰려오더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창전성회를 휘감았다. 묘사에 대한 이야기네요. 검은 안개. 나는 그 이야기 알겠지만 이곳에까지 와서 한라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바로 산을 쌓는데 9길의 흙을 쌓고도 한 삼택의 흙을 얹지 못해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섬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의 밑줄. 그래서 뭐예요? 나는 안 보이는데 한라산 안 가면 족될 것 같아서 가기 시작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곧장 수백 보를 전진해 북쪽가의 오목한 곳에 당도하여 굽어보니 상붕이 여기에 이르러 갑자기 가운데가 터져 구덩이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바로 백록담이었다. 백록담의 동그라미.
한라산 백록담 들어봤죠? 네, 백두산은 천지, 한라산은 백록담. 주위가 1, 2 남짓하고 수면이 담담한데 반은 물이고 반은 얼음이었다. 홍수나 가뭄에도 물이 줄거나 불지 않는데 얕은 곳은 무릎에, 깊은 곳은 허리에 찼으며 맑고 깨끗하여 조금의 먼지 기운도 없으니 은연히 신선히 사는 듯하였다. 그만큼 경치가 좋다. 사방을 둘러싼 봉우리들도 높고 낮음이 모두 균등하니 참으로 천부의 성곽이었다. 하늘이 내려준 성스러운 여기서의 성곽은 진짜 그 캐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곽과 같았다. 석벽에 매달려 백록담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털썩 주저앉아 잠깐 휴식을 취했다. 일행은 모두 지쳐서 남은 힘이 없었지만 서쪽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최고봉이었으므로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그러나 세모 따라오는 자는 겨우 3명뿐이었다. 3명뿐에 미쳐. 그럼 나머지는 안 따라왔다. 최고봉에 평평하게 퍼지고 넓어서 그리 아찔해 보이지는 않았으나 위로는 별자리에 닿을 듯하고 아래로는 세상을 굽어보며 좌로는 부상을 돌아보고 우로는 서쪽 바다를 접했으며 남쪽으로는 소주와 항주를 가리키고 북쪽으로는 내륙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리고 옹기종기 널려있는 섬들이 큰 것은 구름 조각 같고 작은 것은 달걀같이 놀랍고 괴이한 것들의 천태만상이었다. 그래서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고봉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맹자의 여기서부터는 인용에 대한 이야기죠. 바다를 본 자에게는 다른 물이 물로 보이지 않으며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라는 말.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앞에서 말했던 노국이 저분들도 우리는 몰랐거든 이 내용이랑 겹치는 부분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말리 단계엔 성현의 역량을 이로써 가히 상상할 수 있었다. 또 소동파에게 당시에 이 산을 먼저 보게 하였다면 그의 이른바 허공에 떠 바람을 다스리고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는 시구가 적벽에서만은 알맞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소동파의 시구를 인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적벽뿐만이 아니라 이 한라산에서도 그에 필적하는 경치가 좋은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이어서 낭랑하게 읊조리며 추경봉을 내려온다라는 주자의 시구를 읊으며 백록당가로 돌아오니 하민들이 이미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 놓았다. 그래서 안 따라간 애들이 뭐했다? 밥 지어 놓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5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행에 대한 경륜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반어적으로 있다. 그럼 뭐여야 돼? 기억은 난 똥멍청이에요 이런 내용이어야 돼요. 맞나요? 틀려요? 틀렸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정치적 포부를 펼칠 만큼 높은 지위에 이르지 못한 데에 대한 불만. 에이 씨발 이런 이야기여야 돼. 니은 볼까? 어와 저 지위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내용에 대한 그 알에 대한 경지라고 설명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신에게 험난한 역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자연현상에 비유하고 있다. 디귿은 뭐예요? 풍운을 언제 얻어 3일을 내렸는가? 내려서 뭐 하겠다고? 백성들을 살리겠다고. 그럼 이건 나에 대한 시련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3번도 틀렸습니다. 거쳐온 곳을 열거하면서 행위를 나타낸 서술어를 최소화했다라는 이야기는 서술어를 하나로 퉁쳤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볼까요?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를 넘어가서 라고 했어요. 넘어가서는 하나밖에 없죠. 마하연 폭포, 고개, 그 다음에 묘길상, 어떤 바위, 절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과장했다라는 거는 뭐예요? 막 축지법으로 달려다니면서 막 싹 다 접었다라는 이야기여야 돼. 근데 이건 뭐야? 천천히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5번도 틀렸다. 6번 보겠습니다.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정을 계속하려는 이유. 왜? 섬나라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그랬다. 1번은 맞는 말. 객관적인 사실에 자신의 소감을 추구하여 백록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 2가 되어요. 1, 2 정도 됩니다. 1, 2. 객관적이라는 말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냐는 이야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1, 2에 대한 표현이 나타났고 나머지는 본인의 주관에 대한 이야기였죠. 2번도 맞는 말입니다. 일행 중 낙원이들이 있었음을 밝혀 등정 과정이 힘들었다. 아까 그래서 3명밖에 안 나왔다라고 설명했으니까 3번도 맞는 말. 최고봉에서 백록담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등정 과정에 비해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올라갈 때는 좋은데 설명하더니 내려올 때는 어땠어? 그냥 그랬다 라고 넘어갔죠. 그리고 하인들이 밥 짓고 있었어요 라고만 했으니까 4번도 맞는 말.
시구를 낭송하는 모습을 통해 등장 과정에서 했던 일행들 사이의 갈등의 밑줄. 그러면 같은 사람들이랑 싸웠다는 이야기인가? 아니죠. 그런 건 없었죠.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등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배들의 산수유라면은 외유와 원유가 있다. 와유는 와유의 동그라미. 이 와자의 밑줄 한번 쳐볼까요? 이 와자는 누울 와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술작품 같은 거 보실 때 이제 비문학에서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와상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와상. 반가 사유 와상. 그런 거 본 적 없나요? 나중에 이제 박물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누워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 걸 와상이라고 하고요. 서 있는 거는 입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와유는 일상에서 산소와나 산소유람의 글 등을 산소와 밑줄, 글 밑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누워서 책 보거나 글로써 이 지식을 얻었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경치를 간접적 방식의 밑줄, 즐기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원유는 원유의 동그라미, 이름난 경치를 직접 찾아가의 밑줄. 그래서 자신의 자연을 흔치 않은 체험으로 유교에서 강조하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의 화자가 활용소를 보고 감상한 부분은 같은 장소를 와유할 때 활용될 수 있겠군. 활용소를 보고 감상했어. 글로 남았지. 그러면 다른 놈들은 글을 보게 되는 거지. 1번은 맞는 말입니다. 이해됐나요? 2번 보겠습니다. 가의 화자는 와유를 통해 상상하던 여산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 실제로 바라본 여산의 모습을 비교하며 와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있군. 와유의 가치를 확인했단 말은 여산이 어떻다? 실제와 똑같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근데 여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을 못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여산이 낫다는 거야. 지금 화자가 있던 곳이 좋다는 거야. 화자가 있던 곳이 좋다는 이야기죠. 그럼 화자는 여산에 간 거야? 안 간 거야? 안 간 거다. 2번입니다. 물론 여산이라는 동해의 지역이 있긴 합니다. 그걸로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다르냐면 앞에서 말했던 여산은 계속해서 중국에 있던 산에 대한 그 감상평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화자가 온 여산은 중국의 산이 아니라 국내의 산을 왔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3번 보겠습니다. 나의 글쓴이는 원유를 통해 백록담에서 실감한 자연의 형세를 묘사하고 있고, 원유를 통해서니까 지가 직접 갔다. 맞는 말이고요. 나의 글쓴이가 정상에 올라 성현의 호연지기를 상상하는 데서 원유가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이라고 했으니까 성현이 어디서? 맹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3번은 맞는 말. 나의 글쓴이는 소동파의 시를 통해 와유했던 적벽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 확인한 한라산의 모습과 비교해서 한라산이 그만큼 아름답다. 적벽뿐만이 아니라 한라산 여기 백록담에 왔으면 그때도 좋은 시를 지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5번도 맞는 말입니다. 이해됐나요? 좀 빠르냐? 좀 어렵냐?